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상속, 가업승계라고도 말할 수 있죠. 중소기업 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 편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소유권 이전이고요. 두 번째는 경영권 승계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요, 창업주인 부모님의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경영권 승계는 경영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지분을 어떻게 이전할까요?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소유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나 양도를 통해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증여가의 평가 방법하고 세금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 주식을 증여한다. 그러면 평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장 주식은요.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전후 종가 평균하고요. 최종 시세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여일 2개월 전에 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증여일은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일 2개월 후에는 12,000원이 됐습니다. 이럴 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균 종가는 13,000원입니다. 따라서 13,000원하고 12,000원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 13,000원이 증여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3,000원짜리 주식을 10만 두 증여했다. 그러면 13억 원의 증여가액이 나오고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가 마지막이 최종 시세가 17,000원이다. 그러면 13,000원하고 비교해 봐서 어떻습니까? 17,000원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17,000원 곱하기 10만 주 그러면 17억 원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상장 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반적으로 공정시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매매 사례가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이것도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매매 사례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매매 사례가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자본금의 1% 이상 거래했다든가 아니면 3억 원 이상을 거래했다. 액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나거나 아니면 시가가 5% 이상 나는 경우에는 또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로 평가를 하는데요. 시가가 존재할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에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시가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평가합니다. 부동산 과다 법인 여부는요.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과다 법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 법인이다. 그러면요. 순손익 가치하고 순자산 가치의 가중치를 2대 3으로 두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꾸로 순손익 가치하고 순자산 가치의 가중치를 3대 2로 둡니다.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의 그 형태를 보는데요. 일반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하고요. 일반 기업이고 최대 주주이다. 그랬을 때는요. 순손익 가치하고 순자산 가치의 가중 평균액의 20%를 할증 평가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더라. 그랬을 때는 할증 가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손익 가치하고 순자산 가치를 믹스해서 평가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산 진행 중인 법인은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개시 전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법인도 마찬가지로 순자산으로만 평가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법인도 순자산이고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결손난 법인도 마찬가지로 순자산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80% 이상인 법인, 예를 들어서 임대법인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그 순자산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액이 순자산의 80% 미만이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또 순자산 가치의 80%로 평가합니다. 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순손익 가치, 평가 직전 연도 3개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평가 해당 일에 봅니다. 순손익 가치를 보는 이유는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요. 순자산 가치를 보는 것은 청산할 경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중평균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천 원인 주식이 있다. 근데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해 보니까 액면가는 5천 원인데 5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뭐 100배죠. 그 다음에 2,000원으로 액면가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사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비상장 법인이고요. 부동산 과다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순손익 가치가 3, 순자산 가치가 2가 되겠죠. 자본금은 5억 원, 주식수는 10만 주, 액면가는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순손익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는 2억 원, 2년 전에는 4억 원, 1년 전에는 7억 원이 됩니다. 가중치는 각각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당 순손익 가치가 5,167원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자본 환원율 10%로 나눠주면 1주당 순손익 가치는 51,667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가치는요, 자산이 150억 원이고 부채가 40억 원, 영업권은 0으로 봤습니다. 순자산이 그래서 110억 원, 110억 원을 10만 주로 나누죠. 그러면 1주당 순자산 가치는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믹스하죠. 5분의 51,667원 곱하기 3 더하기 11만 원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주당 평가액은 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7만 5천 원 곱하기 10만 주 하면 해당 법인의 전체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총 70억 원의 주식 가치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식을 증여한다.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성년 자녀한테 만주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총 7억 5천만 원의 증여가액이 나오고요. 7억 5천 빼기 5천만 원은 공제해 주죠. 곱하기 30% 빼기 누진 공제 6천만 원 해주니까 증여세는 1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분 10% 증여에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만약에 주당 평가액이 만 원일 경우에 성년자녀한테 만주를 증여한다.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총 증여가액은 1억 원이고 1억 원에서 5천만 원 빼주고 10%밖에 안 되죠. 그러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주당 평가액이 7만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500만 원밖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무려 1억 4,5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주당 주식가액을 7만 5천원에서 만 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순손익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순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면 되겠습니다. 순손익 가치 하락은요, 손실 발생 연도를 잘 선택할 수도 있고요, 비용 처리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급여나 상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면 순손익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순자산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금을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랬을 때 순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손익 가치를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익 가치는 평가 3년 전 주당 순손익 가치를 가중치를 1로 두고 2년 전은 2로 두고 바로 1년 전에는 3을 두니까 바로 평가 전년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년 전 주당 순손익 가치는 2만 원이고요. 2년 전에는 4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바로 1년 전에는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당 평가액은 무려 46만 6,667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가 1년 전 주당 순손익 가치가 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식가치 평가액은요, 주당 21만 6,667원이 됩니다. 전에 비해서 53.6%나 감소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증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겠죠. 평가 1년 전 순손익 가치가 마이너스 4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크게 손실난 해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당 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결국 100% 감소가 됐는데요. 물론 이럴 때는 순자산 가액으로 80%로 계산을 하겠지만요. 이럴 때 주식을 증여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아낄 수 있으면서 그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데 절세를 하려면 효과적인 순손익 가치 절하 노력과 그 다음에 효과적인 순자산 가치 절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손익 가치 조절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손익 가치 하락을 하려면 단기순이익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용 처리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결국 이런 거죠. CEO나 임원 퇴직금 처리를 한다든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한다. 대표이사나 뭐 기타 임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특허 자본화 전략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한다든가 복리후생 비용을 처리를 확대한다든가 뭐 단체보험이나 임원 보장 되겠죠. 비용 처리 가능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가입해서 활용해서 비용 처리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가치 조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자산 가치 하락을 하려면 배당 정책을 통해서 자산 감소를 초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고액으로 배당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액 배당 처리는요, 법인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땐 자연적으로 주식 가치 하락 시기에 바로 주식을 증여하면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를 활용합니다. 그랬을 때는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저율로 주식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서 200억, 300억, 500억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같은 경우 주식 가치가 올라갔을 때 증여한다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고요. 가업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녀가 해당 주식을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분 증여 전략하고 상속세 마련 전략을 시간을 두고서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 주식가치 평가 방법하고 그다음에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가업승계를 위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